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오픈한 해커스에서 일반 영어하고 영어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광희 박사라고 합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뭐 시험만 보면은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뭐 해설 방송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냥 저는 뭐 어차피 시험을 다 본 거니까 한번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그 뭐 유난 떨지 않고 그냥 제 집에 제 방에서 제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험을 볼 선생님들은 어떤 것이 출제됐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녹음하다 보니까 뭐 잡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문제 중에서요. 2교시, 3교시 22문제 중에서 제가 세보니까는 일반 영어가 3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학이 7문제. 그렇게 해서 총 10문제가 제가 한번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영어학은 통사론이 3문제, 그 다음에 음성학, 의문론이 4문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성학, 의문론에는 약간 형태론적인 지식도 조금 들어가긴 하고요. 그다음에 통사론에는 이제 영문법, 우리가 일반 영문법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학교 문법, 영문법은 통사론의 차원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본다면은 형태론이나 뭐 의미론 또는 활용론을 주제로 해서 전면에 내세운 문제는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시험지를 준비를 하시고요. 시험지는 뭐 다들 뭐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준비를 하시고요. 자, 우리 그 2교시 전공 A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보니까 2번은 이게 뭐라 그러죠? 골든벨? 이런 데서도 자주 문제로 나오던 그 링겔만 효과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자, 그래서 M. Ringelmann, a French agricultural engineer, was one of the first researcher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loss and group productivity. 그래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의 생산성에 관한 어떤 연구를 했는데, Ringelmann's questions were practical ones. How many oxen should be yoked in one team? 그래서 이 내용을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소를 한 팀으로 묶을 때 몇 마리를 이렇게 그 멍에다 묶어야 되느냐? Should you plow a field with 2 horses or 3? Can 5 men turn a mill crank faster than 4? 차라리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5명의 사람이 4명보다 밀 크랭크, 뭐 어떤 뭐 방앗간 같은 데서 이렇게 돌리는 거겠죠. 더 힘을 줘서 빨리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집단의 구성원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질 건가, 이런 얘기죠. Instead of speculating about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Ringelmann set up teams of varying sizes and measured their collective power.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집단을 구성했고, 그리고 그 각각의 힘을 한번 측정을 해봤다,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자, Ringelmann's most startling discovery. 사실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는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startling 같은 이런 말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답이랑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울 만한 발견은 뭐냐면은 workers including horses, oxen, and men, 뭐가 됐든 간에 all become less productive in groups. 집단이 되었을 때 less productive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A group of 5 writers developing funny skits can easily outperform a single person, just as a team pulling a rope is stronger than a single opponent. But even though a group outperforms an individual. 그래서 집단이 분명히 개인보다는 능력이 탁월하겠지만 the group does not usually work at a maximum efficiency. 그렇죠.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When Ringelmann had individuals and groups pull on a rope attached to a pressure gauge, groups performed below their theoretical capabilities.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론적인 능력을 하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person A and person B could each pull 100 units when they worked alone. 각각이 100이라는 힘을 낼 수 있다면은 이론적으로는 200을 내야 되는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아웃풋이 186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3명이 되면은 300이 돼야 되는데 255고 그렇죠? 계속 읽어보니까 8명은 800이 돼야 되는데 392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의 이 개인별 집단 공헌도가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낮아진다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조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니까는요. 조금 더 보죠. But부터 as more and more people were added, the group became increasingly inefficient.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참여하는 그 개인의 힘은 작아진다. 여럿이서 뭐 여학생들이 많겠지만은 군대에서 목봉 체조를 하는데 여럿이 들고 있으면은 중간에 낀 사람은 살짝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단락에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밑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이제 빈칸을 채우는 건데 Groups were found to become more blank as group size increased because potential output that each member could contribute individually was not realized when they participated in groups 해가지고 집단의 구성원의 집단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집단의 어떤 생산성은 아까 그 본문에 있었던 단어 중에서 inefficient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를 봤을 때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 우리 평가원에서 크게 보는 시험 중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임용 시험이 있는데 일반 영어 차원으로 봤을 때는 수능 시험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답형이라고 해서 이제 주관식이지만은 그 제시문에 있는 거를 골라서 쓰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에는 inefficient라는 답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우리가 영어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문제는 이제 stressed syllable이 나오고 이제 1번하고 2번을 보세요. reduced syllable이 딱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stressed syllable에 보면 homogeneous 이렇게 되겠죠. homogeneous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duced syllable이라고 하는 거는 강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homogeniz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homogeneous 이가 homogenize 해서 이 슈화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explain에 보니까는 plain 이렇게 A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explanation 해가지고 역시 explore 이렇게 해서 슈화로 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erpetuate 이것도 그렇죠? perpetuity 해가지고 per로 이렇게 여러분 거기 발음 기호에 보면 R자를 거꾸로 쓴 것 같은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소위 보는 우리가 발음 기호상에서 보통 보는 그 R에 해당되는 원래의 정통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제대로 된 R 모양은 원래는 트릴 사운드, 까르르 이렇게 할 때, 까르르 이렇게 할 때 그거가 이제 우리가 음성교에서 쓰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음성교에서는 제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R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emonstrable 이런 말 있죠. demonstrable 이것도 demonstrate 해가지고 demonstration 해가지고 어로 이렇게 슈화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vowel reduction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슈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짧은 이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 2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2번의 내용 앞에 뭐가 있냐면은 However, it's not uncommon to see an E in reduced syllables of the words in two 해가지고 보니까 자, selfish가 돼 있어요. selfish가 돼 있고 그 다음에 sandwich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arriage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이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B번에 보니까 metric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running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allogation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alligation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in the examples in 2, 그렇죠? E occurs before palatal alveoli 또는 alveopalatal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selfish에서 shoe, 그렇죠. sandwich에서 chew, 그다음 marriage에서 Jew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이러한 alveopalatal 여기서는 palatal alveoli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나거나 또는 B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소리 앞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B번에 보니까 metric에서 끝에 크 사운드, running에서 앵마 사운드, 그렇죠? alligation에서 그 사운드니까는 여러분 머릿속에 자음 도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부 우리가 이 빌러 사운드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개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편화해서 답을 적어야 되니까는 villers 해가지고 답을 쓰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론이라고는 하지만은 머릿속에 자음 도표를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음 도표에서 빌러 쪽에 세로 방향으로 그려볼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빌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가 스탑 사운드에서 그렇죠. 그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저의 앵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모음 반자음이라고 하는 게 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레이비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빌러인데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으니까는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래서 그 앵마 세 개를 잡았을 때는 빌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ville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니까요. 4번 한번 읽어보죠. 그렇죠? trisyllabic lexing. 그래서 trisylabic이라고 하는 거는 음절이 3개란 얘기죠. 자, trisyllabic lexing is a rule which change a tense vowel into a lex vowel. 그렇죠. 그래서 trisylabic이라고 하는 거에서 렉싱 룰이라고, 트라이슬래빅 렉싱 룰이라고 하는 것은 텐스가 렉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음 도표에서 텐스하고 렉스를 할 때 보통 책에서는 그 텐스를 강하게 표시해가지고 텐스를 기억하는 경향이 많은데 텐스보다는 렉스를 기억하는 게 훨씬 빨라요. 렉스는요 짧은 이 소리하고 에 소리하고 우리 그 3자 거꾸로 쓴 것 같은 에 소리하고 그 다음에 슈아하고 V자 거꾸로 쓴 어 소리하고 그 다음 짧은 우 소리. 그 세 개가 렉스거든요. 그쵸? 렉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는요, 밑에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밑에 이제 예문을 보니까 supre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supreme인데 이게 supremacy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E가 lemus, 3자 거꾸로 한 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apply가 application, 어가 됐잖아. I 하는 게. 그러니까 텐스 바울은 이제 이중 모음도 다 텐스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가 됐고 슈아가 됐고 그다음에 sane이 sanity 애 소리가 됐고요. 그렇죠? 애 소리. 입을 크게 벌린 애 소리가 됐고 그다음에 divine에서 divinity에서 짧은 이 소리가 됐고 opaque이 opacity 이렇게 애가 이렇게 렉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계속 읽어보니까 the tense vowels in words like nightingale and ivory. 자, 이런 경우에도 보니까는 지금 nightingale 그다음에 ivory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뒤에서 세 번째 음절이라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아까 위에 anti-penultimate이라고 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읽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뭐 trisylabic이라든지 anti-penultimate이라든지 이러한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의 전공 용어, 그러니까 전공 용어에서는 쉬운 용어인데 그러한 것에 얼마만큼 익숙해져 있느냐에 결국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해당 전공자들의 강론서를 봐야 될 정도는 아니고 현재까지 봤을 때는 개론서 수준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이팅게일하고 아이보리에서 볼 때 나이, 아이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왜 이 렉스 바울로 변하지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렇죠.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위에서 본 경우에는 지금 위에 뭐 supreme, supremacy, apply, application은 전부 다 뭐냐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건 전부 그 derivation, 파생입니다. 파생이라고 하는 거는 접사가 붙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답을 보다 구체적으로 쓴다면은 나이팅게일하고 아이보리는 그렇게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suffix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는 그쵸? do not have any suffixes. 물론 이 경우는 뭐 suffix 단수로 써도 되고 복수로 써도 내용상으로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모음 체계하고 형태론의 기본 개념이 섞여서 렉스 바울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접사, 접미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어쨌든 간에 서픽스도 일종의 애픽스니까 애픽스의 일종이 서픽스니까는 채점관에 따라서는 뭐 관용을 베푼다면은 애픽스라고 해도 뭐 제가 만약에 채점관이라면 답을 줄 것 같은데 정답으로 인정해 줄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보이는 얘는 전부 다 우리가 서픽스의 경우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target boundary push into the anti-penultimate syllable.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해당 모음이 그 말미 3음절로 밀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는 밀려 올라갈 때는 접두어가 붙어서 밀려 올라가진 않죠. 접미사가 붙어서 밀려 올라가니까 정답은 서픽스가 훨씬 좋은 정답이 되겠죠, 분명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을 얼핏 봐갖고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안 풀려다가 왜냐하면 이제 학생하고 선생님이 나오면 왠지 교육론 문제 같은데 7번 쭉 보니까는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용이 학생이 나는 그 R 사운드하고 그 뭐 L 뭐 이런 걸 잘 R 사운드를 발음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river하고 liver하고 그쵸. 그다음 밑에 또 나온 게 보니까 뭐 rice, lice, road, load, right, light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자음 소리가 다른데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음소 발견 절차에 해당되는 디스커버리 프로시저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소라고 하는 거는 contrast, 그렇죠.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 의미의 차이를 가져올 때는 해당 음만 다른 걸로 바꿨을 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면 그것은 음소다라는 음소 발견 절차의 첫 번째를 물어보고 그 하나의 어떤 해당 음소의 음만 한 가지의 음들만 서로 다른 이 경우를 최소 대립상 해가지고 미니멀 페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미니멀 페어즈로 적는 게 문법적으로는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니멀 페어즈로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8번은 뭐 제가 풀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뭐 문화라든지 뭐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영어권에서 어떠한 뭐 알아야 될 어떤 격식 이런 것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조심해야 할 그런 것들인데 A번의 내용이 1, 2, 3, 4 4인가요? 5개가 있나요? 그렇죠? 객관식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지만 객관식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렇죠? 제가 할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요. 자, 12번 문제인데 딱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을 보니까는 그 An angel jumped on the hill 이랬고 2번에 보니까 An angel appeared on the hill 해가지고 지금 jump하고 appear만 서로 차이가 있는 이런 구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Although both of the above sentences are intransitive. 분명히 자동사죠. 우리가 학교 문법 차원에서 봤을 때는 They are not of the same kind.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자동사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우리가 그 비대격 동사하고 그 다음에 비능격 동사, 그러니까 능격 동사, 비능격 동사 이렇게 나누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요, 그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보죠. 자, 그래서 they have different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In one, the subject originates in the specifier position external to the viva constituent receiving an agent law. 그래서 지금 뭐 viva constituent의 external한 스펙의 위치에 온다 해서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해서 1번의 주어로 보이는 angel은 점프의 에이전트다 이 얘기예요. 계속 밑에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점프를 갖다가 이런 동사를 갖다가 unergative 동사라고 얘기하고 근데 2번에 보니까 2번에는 superficial subject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주어인데 이것이 사실은 complement position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 여러분 주어인 angel이 원래 위치가
appear의 오른쪽에서 출발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unaccusative verb 해가지고 비대격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대격 동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argument가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면 좋은데 argument가 동사가 있을 때 동사의 argument가 하나예요. argument가 하나인데 1번 같은 경우는 그 argument가 논리 주어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프의 에이전트였고 2번은 argument가 동사의 논리 목적어.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통사론적 용어로는 complement라고 해야 되겠지만 appear의 오른쪽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2번 같은 그러한 동사를 갖다가 unaccusative verb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또는 다른 말로 ergative ver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unaccusative verb가 ergative. 그러니까 관계 문법의 용어를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unaccusative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ergative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니까는요. 3번하고 4번은 미리 내려와서 볼게요. there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경우가 3번은 되고 4번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4번은 angel이라고 하는 그 argument가 원래 appear의 오른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their insertion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요. 일반 사전에서 찾아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노트북을 하나 켜놓고 있는데 저는 잘 쓰는 게 뉴에이스 영한 사전을 잘 쓰거든요. 거기에서 there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뉴에이스인데요. 6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비동사 이외의 존재, 발생, 출현을 나타내는 자동사와 함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사전도. 그래서 사실은 거창한 신텍스 용어로 썼지만 이건 일반 영문법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건데 B번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는 살짝 이거를 주어를 갖다가 목적어처럼 오른쪽으로 옮겨놔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several people ate 하면은 우리가 여러 명의 사람을 먹었다 말이 안 되죠. 2번에 보니까 여러 명의 고객들을 쇼핑했다 안 되죠. 그쵸? 근데 3번에 보니까 여러 명의 학생들을 남겨두었다. 존재, 발생, 머무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출현 이런 거거든요. 3번이 해당돼서 3번이 there remain several students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썰로 경례한다. 아니죠. 5번에 보니까 arose. 발생했다. 발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arose several complications. 이런 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고르면은 3번하고 5번이 되겠고요. 그 증거는 위에서 보여준 거죠.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3번하고 5번에 대해서 there를 갖다가 insertion 해가지고 there remained 또는 there arose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니까는요. 자, 빈칸의 끝에 있는데 하나 채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자들이 distinctive name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읽어보니까는요. The early 20th century was not a great time for grocery shoppers. Sure, industrialization meant that more food products were available than ever before and at lower prices too. But in the days before the FTA, who knew what those products were really made of? A bottle of ketchup might contain dyed pumpkin. 자, 케찹인데 염료가 들어간 펌킨이고 ground ginger가 사실은 mixed with bits of tarred rope. 그렇죠. 이런 아주 유해 물질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cans labeled potted chicken. 치킨인데 사실은 치킨이 없는 그런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다음 단락에 All those things happened and worse. Once the public became aware of the extent of the problem, the Pure Food and Drug Act of 1906 was passed. The legislation laid out standards for food safety.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쳤겠죠. 이 글의 핵심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20세기에 일어난 그 푸드 세이프티에 관한 법률과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you could no longer mix poisonous, dirty or rotten ingredients into a product. It also stopped outright mislabeling. 그쵸? 그래서 outright mislabeling.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마토가 없는데 토마토라고 기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니까 This was going to hurt bottom line for manufacturers of cheap imitation food. 지금 imitation food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샀지만은 사실은 그 음식이 아닌 imitation food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향신료와 맛을 갖다가 가미해서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하드를 사 먹어도 바나나 하드에 바나나가 없는 경우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바텀 라인을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제조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니까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they came up with a way around new rules. 이러한 법률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뭐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푸딩인데 푸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grape smack, 그 다음에 bread sprea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을 그대로 쓰지는 그 음식명을 쓴 거는 아니, 푸드의 명칭을 쓴 건 아니지만은 연상이 되게끔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속을 수 있게끔 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더 규칙이 더 강화됐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간 거는 뭐냐면은 아마도 imitation이라는 말을 들어가야 되겠죠. 밑에서 우리 세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Which mandate. 그래서 새로운 법률이 강화됐는데 products could still bear fanciful names. 이런 그 distinctive한 그러한 네임을 쓸 수는 있었지만은 if they look a lot like something they were not. 그렇죠. They had to explicitly label an imitation. imi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써서 이거는 실제 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법안이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해당 푸드의 직접적인 명시를 금지하는 그 1906년에 있었던 액트를 피하기 위한 한번 그 산업체의 방편으로서 이 디스팅티브한 네임을 썼다.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역시 뭐 그 일반 영어 차원에서 난이도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흐름을 쭉 따라오면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용시험에서 보면은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영문독해 501의 저자인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많이 사랑해주시는 책의 저자인데, 그 예전에는 임용고시의 문제를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알케이크하고 고답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상당히 좀 실용적인 그 실용문 위주가 많이 나오고, 오히려 텍스트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내용을 쭉 따라오는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어떤 뭐 영자 신문 같은 거를 그냥 공부 차원이 아니라 오며 가며 차원에서 읽어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2교시가 그 정도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빼먹은 건 없죠. 그쵸? 자, 3교시에 보니까 우리 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니까 또 슈아 얘기가 또 나왔네요. 자, 3번 문제 슈아를 보니까는요. 1번에 보니까 자, careful speech에서는 camera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R 사운드를 전부 뒤집어서 쓰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슈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camera 이렇게 됐어요. camera. 그렇죠? 그다음에 veteran인데 veteran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슈아가 빠지고요. camera에서 camera. 그렇죠? veteran에서 veteran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는 슈아 딜리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 facilitate인데 그렇죠? facilitate인데 이걸 갖다가 facilitate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famous인데 famous로 가야지 famous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3번에 한번 볼게요. 3번에 보니까요. principal은 principal 이렇게 갔죠. principal 이렇게 갔죠. principal에서 써가 spal 이렇게 갔죠. 근데 3번에 A의 두 번째 보니까는요. principality 이렇게 돼 있죠. 근데 principality로 가야 되지 principality로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스프의 차원으로 그대로 가는데도 안 된다. 그럼 이거는 포노텍틱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서 지금 있는 거하고 3번의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슈아가 빠지는 자리를 얘기할 때 principality 해가지고 그 슈아가 있는 그 강세가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일단 3번의 A, 일단 B를 보죠. B번도 imaginative를 imaginative 해가지고 imaginative에서 주는 빠졌거든요. 근데 imagination 해가지고 강세가 오른쪽에 슈아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슈아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3번에서 3번에 있는 그 두 가지의 그 non-permissible form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바로 앞 음절에 강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바로 앞 음절에 강세가 있어야 된다. 선행하는 음절이 슈아를 선행하는 음절에 강세가 있어야 그 슈아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뭐 구체적으로 하면은요. 지금 강세가 있는 게 뭐 camera도 그렇고 veteran도 그렇고 그렇죠. facilitate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경우를 보니까는 principle도 그렇고요. principle도 그렇고 그다음에 imaginative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앞에 lex vowel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앞 음절에 unstressed lex vowel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은 2번에 famous도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facilitate를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렉스라는 말을 언급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두 가지의 조건을 적으라 그랬으니까는 선행하는 음절에는 강세가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2번의 두 가지 사례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되는 경우만 딱 보니까는요. camera 그렇죠? 그다음에 veteran 그렇죠? 그다음에 principal imaginative 다시 보세요. 1번에 camera 슈아가 빠지고도 뒤에 뭐가 따라 나와요? 슈아가 있고 또 슈아가 있고 그쵸? 3번에 보니까 principal 슈아가 빠지고도 슈아가 있고 imaginative 슈아가 빠지고도 슈아가 있죠. 그쵸? 근데 2번에 보니까는 슈아가 빠지고 난 그 다음에 슈아가 안 따라와요. 그래서 후속하는 음절의 모음이 슈아일 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의 포네틱 컨디션을 적으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네틱한 것만 적는다면은 앞 음절에 선행하는 음절이 강세를 받을 것이며 후속하는 음절의 모음이 슈아이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명시해 주면은 물론 이런 문제를 풀 때요. 지금 이러한 답변이 완벽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가 나타나서 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1, 2, 3에 제시된 자료만 설명하면 일단 성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제시하라 그랬는데 두 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면은 2번하고 3번에 별표로 돼 있는 거를 제거할 수 있고 별표가 안 돼 있는 합당한 사례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 두 가지를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갈게요. 5번은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이번에 그 문제를 쭉 풀면서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개론서하고 실전 뭐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 다룬 내용들이기 때문에 역시 기본기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다 다룬 내용이고 특히 제가 그 일반 영어 할 때 이 정관사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제 그거 왜 그러냐면 제 석사학위 논문이 이제 정관사에 대한 논문이었고 그걸로 이제 국제학회에 가서 제가 발표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정관사에 대한 관사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한번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냐면은요. 1번에 보면 정관사를 쓸 경우가 second men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a 플러스 명사를 쓰면 뒤에 a brother가 the brother가 된다. 우리 흔히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situation을 use해서 상황적으로 특정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can you pass me the salt? 그거 세 번째 줄에 있죠. 2번의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앞에 assault가 안 나왔지만은 청자와 화자 사이에 공유된 salt이기 때문에 the salt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associative use에서 연상되는 사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세 줄 내려와서 예문을 보니까 I bought a book yesterday. 내가 어제 책을 샀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the author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그 책의 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로 이게 같은 사물은 아니지만 연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제가 잘 들어주는 예가 예를 들어서 There was a fire last night. 어젯밤에 화재가 났다. A fire. 근데 But nobody knows the cause. 하지만 그 원인은 모른다. 그 원인은 화재 원인이거든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B번을 볼게요. B번에 보니까 A taxi was involved in a terrible accident last night. 어젯밤에 거의 이런 식이에요. 어젯밤에 택시가 있고 그 택시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a 택시가 있고 a terrible accident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Luckily neither the driver nor the passengers. 그래서 the driver가 있고 the passenger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the driver와 the passenger는 어젯밤에 일어났던 사고의 driver와 passenger라는 아까 있었던 내가 어저께 산 책의 저자라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어제 간밤에 일어났던 화재의 원인이라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객관식 이거 지금 주관식처럼 보이지만 객관식 1, 2, 3, 4, 5에서 골라라. 3번이죠. 그래서 associative use고 그다음에 문제가 reason을 설명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드라이버와 패신저는 어젯밤에 일어난 사고 택시와 associate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면 되겠죠. 물론 이제 내년이 되어서 이제 요 기출 문제를 풀 일이 있으면 영어로 어떻게 샘플을 적어야 되는지 한번 또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답만 체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보니까 anaphors such as each other have to be bound by their antecedent. 지금 보니까는요. 그 binding theory라고 하는 거거든요. binding theory 보니까요. anaphor must satisfy two conditions to be bound. An anaphor can be bound if it's co-index with its antecedent and it's also sequence. 그래서 코인덱스하고 시커멘드에서 바인딩 theory는 두 개죠. 코인덱스하고 시커멘드 해가지고 상호대명사인 each other나 제기대명사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인데 지금 1번에서는 시커멘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커멘드 관계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시커멘드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서 2번에 보니까는 두 개의 목적어, MP가 두 개가 있을 때 3번처럼 플랫한 스트럭처로 적을 수도 있고 4번처럼 바이너리 브랜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X바 신텍스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C커맨드 되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C커맨드를 1번에서 이해를 했다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4번에 보니까는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4번에 보니까는 4번에 보니까 메리가 간접 목적어고 북이 직접 목적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위치를 보니까는 메리하고 비바하고 시스터 관계니까 메리는 북을 시커맨드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렇죠? 직접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에 의해 시커맨드 돼야 됩니다. 가형식에서 4번을 보면요. 북은 메리에 의해 시커맨드가 돼야 돼요. 근데 시커맨드가 되는 모습을 4번은 보여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1번에 보니까 자 밑에 B번에 와가지고 Mary showed the boys each other 해서 코인덱싱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인딩 티어리에서 2번도 마찬가지로 each other와 the boys가 코인덱싱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덱싱은 됐는데 그럼 시커맨드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4번에서 파악한 게 뭐냐면은 직접 목적어가 시커맨드 돼야 되는 거예요. 시커맨드 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는 1번에 보니까 직접 목적어인 each other. 그렇죠. 우리 MP 두 개 왔을 때 앞에 게 간접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인 each other가 1번은 시커맨드가 돼 있고 2번은 반대로 시커맨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3번하고 4번의 구조 중에서 어떤 것이 이 B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시커맨드를 설명할 수 있는 4번의 형태가 되겠고 그렇죠. 문제가 보죠. Explain why one but not the other structure can account for the ungrammaticality by using the second rel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번이
1번이 그 정상적이고 2번이 비문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고 그 이유는 each other는 the voice에 의해 C command 돼 있기 때문에 each other가 bound 돼야 된다라고 하는 binding theory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번에서는 오히려 each other가 C command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코인덱싱은 돼 있지만은 두 가지 조건 하나라도 위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binding theory에 의해서 위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개론서를 보되 이 개론서가 좀 이렇게 그 볼륨이 있는 개론서가 아니라면은 C 커맨드라는 내용을 있긴 있는데 좀 자세하게 보기 힘드니까 제 생각에는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syntax 뭐 argumentation 그 책하고 그다음에 앤드류 카니의 syntax라는 책을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주로 카니의 책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책에서는 아까 앞에 있었던 unaccusative verb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theory 들어가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이 이번에 두 문제를 그냥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책으로 여러 가지 그 과목 중에서 특히 신텍스는 별도로 책을 한 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스피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이제 GB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책을 나중에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걸 문제를 풀면서. 얘기는 그러니까 개론서를 한 두세 권 보는 게 좋고 강론서를 보는 거는 신텍스 정도는 강론서를 하나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그 뭐죠? Teacher's Grammar라 그러나요? 예, TG? 저는 사실은 랜돌프 콜크하고 시드니 그린범의 그 책을 훨씬 더 사실은 뛰어난 책이죠. 훨씬 어떤 그 책의 그 위상이 사실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 TG하고 그 SG하고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TG를 원체 좋아하니까는 저도 이제 많이 참고해서 보는데 올해는 그걸 열심히 읽은 사람이 그렇게 도움을 입지는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이제 서머리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인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서머리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죠. 자, have you ever felt overwhelmed trying to do too many things at once?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째 줄, 6번째 줄 보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글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은 멀티태스킹에 대한 건데 두 번째 단락 보니까요. It was originally assumed that multitasking was a useful strategy for increasing productivity. More recently, however, 중요하죠. however로 가면서 challenge to the presumed advantage of multitasking began to emerge. challenge라고 하는 거는 도전, 어려움, 문제점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멀티태스킹의 부정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for example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드라이빙이 나옵니다. 드라이빙. 그래서 운전하면서 멀티태스킹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7번 지문은 지금까지 읽었던 일반 영어 지문보다도 오히려 더 쉬워요. 짧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작업 공간에서 multitasking in the workplace. 작업 공간에서 여러 개 하는 게 오히려 그 productivity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또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니까 even if we learn while multitasking 그렇죠. 그래서 학업을 할 때도 오히려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doing more is better라고 하는 그러한 assumption에 challenge를 해야 될 그런 순간이다 이런 얘기. 많은 것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징 멘트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멀티태스킹의 문제점, 운전, 작업 공간, 학업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 그쵸? 그래서 많은 것을 하는 게 좋은. 클로징 멘트는 우리가 토픽 센텐스를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정말 초스피드로 간단하게 한번 10문제, 영어학하고 일반 영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올해 학생들을 지도한, 올해 공교롭게도 올해는 학교와 학교에서 교직을 했고 1학기 때,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렇게 지도하게 됐는데, 제가 설정한 방향이 제대로 됐다라는 안도감에 저는 시험 문제를 보면서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일반 영어처럼 전공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훈련. 원서를 한 줄씩 따박따박 읽으면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점검하면서 빈틈을 메워나가는 식으로 자신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어쨌든 시험을 보는 기간만이라도 영어를 좀 익숙하게 좀 우리가 리스닝은 듣지 않지만 리스닝 시험은 없지만은 뭐 CNN도 보고 영자 신문 같은 거 또는 영어 잡지 같은 거 보는 것도 일반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도 전공 영어학하고 일반 영어 서적을 마무리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데 올해 거를 적극 반영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냥 뭐 유난 떨지 않고 이렇게 음성으로 그냥 여러분들 한번 만나려고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부족했지만 가이드가 됐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